안녕하세요. 저희는 다큐멘터리 지속가능한 SOC를 위하여의 연출을 맡은 한은비, 백하은입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토건 사업들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적, 경제적 효과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는 과거 지역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빠른 속도로 착수됐으나 완공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 SOC 사업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짚어봤습니다. 국책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단기간에 판단할 순 없지만 저희의 영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산 쓰임에 대해 함께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가덕도는 최근 가덕도 신공항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영남권 신공항 사업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초 영남권 신공항은 대구 경북과 부산 중 한 곳에 지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등이 위치 선정을 두고 갈등을 빚었고 각종 선거를 앞두고 나타난 영남권 신공항 사업은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산되길 반복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세계 3대 공항 설계 전문 그룹인 프랑스 공항공단에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밀양 신공항,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이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So the general outcome of the evaluation is as follows. 최종적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로 봤을 때 가덕도는 자연적인 공항의 입지로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건설 자체도 어렵습니다. 국토의 남쪽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문제가 됩니다. 밀양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통적인 의미에서 신공항 입지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접근 가능성 문제가 지형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Gimai extension is ranking first in any scenario. Then ADPI recommends this site for the location of the future Yeongnam International Airport.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나리오에서 모두 가장 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PI는 영남권 신공항으로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권고합니다. 프랑스 공항공단은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최적의 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영남권 신공항 이슈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공약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공항 복합도시 건설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본격화된 배경입니다.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남북권의 상생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류교통망 구축을 통한 동남권 경제 활성화,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덕도 공항 건설 이후 경제 효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기 시작하자 많은 다른 지역들에서도 공항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동남권 신공항 사업 후보지 중 하나였던 대구도 별도의 공항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2023년 4월에는 필요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하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애초에 영남권 신공항이라는 하나의 공항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각각 예비타당 송주사가 면제된 채 10조 원이 넘는 대형 공항 사업들로 변모한 상황입니다. 현재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공사 비용은 13조 7,6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사업비는 12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두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1시간 생활권에 있는 대구에 대규모 국제공항을 새로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고속도로가 신설되고 KTX가 운행되는 등 지상 교통수단이 크게 발달하면서 항공 수요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경영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각 공항들의 단기 순이익을 분석해본 결과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들은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줄어든 지역민들의 수요에 반해 많은 공항들이 세워진 탓입니다. 가덕도와 대구에 각각 공항이 지어질 경우 영남권 공항 수요가 분산돼 두 공항 모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외에도 새만금 공항, 울릉공항 등 여러 지역에서 공항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곳 강원 양양군에 위치한 양양국제공항은 대표적인 적자공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공기 출발과 도착을 알리는 전광판은 국내선, 국제선 할 것 없이 모두 꺼져 있습니다. 이용객이 없어 공항 내 전등 대부분도 꺼진 상태입니다. 항공사 직원들은 모두 철수한 상태였고 노선 비운항에 따른 고객 안내라는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공항 내에 사람이라곤 환경미화원들만 종종 보일 뿐입니다. 지난해 양양공항에서는 2,900여 편의 항공편이 운항됐습니다. 개항 이후 가장 많은 항공편이 운항된 해였으나 활주로 이용률은 6%대에 그친 수준입니다. 국비 3,500억 원을 들여 2002년에 문을 연 양양국제공항의 현실입니다. 양양공항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월에 착공됐습니다. 활주로가 짧은 강릉 속초공항을 대체할 대형 국제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지역 정치 논리가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고개를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동권 항공 수요가 30만 명에 불과해 양양공항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으나 이는 총선 앞에서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그렇게 연간 비행기 4만 3천여 대가 오갈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거대 국제공항, 양양공항이 건설됐습니다. 중국과 일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시 건설교통부의 말이 무색하게 양양공항은 개항 첫 해 4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줄곧 수십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설 유지비 등의 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최근 10년간 누적 손실액은 1,100억 원을 넘습니다. 양양공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라남도에 위치한 무안국제공항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민군 겸용공항인 목포공항과 광주공항의 민항 기능을 통폐합할 목적으로 2007년에 개항한 공항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는 총 사업비 3,056억 원이 투입되어 그 규모만으로는 인천, 김포, 제주국제공항에 이어 한국에서 네 번째로 큰 공항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은 한반도 서남부 중심에 위치한 국제공항이라는 강점을 내세워 개항했지만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 이용률은 0.1%, 전국열 4개 공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누적순 손실액이 1,300억 원 이상입니다. 대도시 지역 간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경쟁 관계에 있는 내륙교통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공항 이용객 유치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안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전북 새만금 간척지에는 2029년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국비 8,077억 원이 투입됩니다. 2017년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0.479로 손익분기점에 한참 못 미쳤던 새만금 공항이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2019년 1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부활한 것입니다. 호남의 인구는 500만 명에 불과한데 새만금 신공항까지 들어서면 군 공항을 겸하는 군산공항을 제외하고도 호남 지역에만 3개의 공항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들 공항이 모두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토건이라고 하는 게 개발연대 시절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시기가 된 거죠. 이제 일단 너무 많이 들어선 거죠.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대구 경북 국제공항과의 수요 중복에 대한 문제는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 가덕도 공항과 대구 경북 국제공항의 수요 중복이 자칫 사업의 부실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기존 지방공항의 운영 적자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국토부와 부산광역시 등의 관계부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추진에 있어 건설만큼이나 공항 유지, 운영 관리에도 고민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항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SOC 과잉으로 손꼽히는 분야는 도로입니다. 2015년 이전까지 도로 건설 사업은 무분별하게 추진됐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지난 2006년 개통한 미시령 터널로 빚더미에 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시령 터널은 강원 인제와 속초를 잇는 터널로 강원도 최초 민자유치 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미시령 터널은 전체 사업비 2,580억 원 중 964억 원이 민간 자본입니다. 개통 당시 강원도는 사업 시행자와 최소 수입 운영 보장제를 계약했습니다. 최소 수입 운영 보장제는 민간 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때 그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협약에 따라 강원도는 미시령 터널 구간의 실제 차량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을 넘지 못하면 2036년까지 미시령 터널 측에 협약 기준치의 79.8%에 해당하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 당시 강원도는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교통량 예측을 했습니다. 당시 강원도는 개통 시기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변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전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는 문제의 화근이 됐습니다. 2017년 6월 말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개통했고 미시령 터널의 통행량이 한 해 만에 56% 급감했습니다. 강원도는 최소 수입 운영 보장제 협약하에서 민자도로 업체인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측에 2017년 한 해 동안 238억 원을 혈세로 보전해줘야 했습니다. 현재도 미시령 터널을 지나는 차를 찾아보기는 여전히 힘듭니다. 현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강원도가 2036년까지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전금은 2,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간업체가 미시령 터널 공사에 투입한 공사비의 2배를 보상해줘야 하는 겁니다. 강원도와 미시령 터널 측은 지난 2021년부터 손실보전금 산정 방식 변경건을 두고 논의를 해왔으나 아직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도로 건설이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을 안긴 사례는 또 있습니다. 2009년에 개통된 인제 38대교는 강원도 인제군 남면, 관대리와 남전리를 잇는 길이 700m, 폭 11m짜리 다리입니다. 이 다리로 직접적인 득을 보는 건 40명 남짓의 주민들이 사는 관대리 한 곳뿐입니다. 다리 건설비가 366억 원이니 주민 1인당 약 9억 원이 든 셈입니다. 인제군의 재정 자립도는 겨우 20%를 넘는 수준입니다. 인제군은 다리 건설 당시 건설비의 절반인 167억 원을 떠맡는 게 버거워 사업을 중단하려 했으나 기업에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수백억 원이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인제군의 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으나 현재 인제 38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백길을 뚫는 데에도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경인 아라뱃길은 한강과 서해를 잇는 길이 18km, 너비 80m, 수심 6.3m의 최초의 내륙백길입니다. 경인 아라뱃길은 화물 운송과 레저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본격 추진됐습니다. 화물 수송 기능을 위해 경인 아라뱃길에는 각각 12개의 선석과 10개의 선석을 갖춘 김포터미널과 인천터미널이 만들어졌습니다. 경인 아라뱃길은 트럭 250대 분량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 4,000톤급의 소형급 선박이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뱃길을 뚫기 위해 공사비 약 2조 6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40년간의 유지 비용을 포함하면 경인 아라뱃길에만 총 3조 214억 원의 국고가 들어간 셈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화물 수송 기능 등의 경제적 기능으로 40년 동안 2조 177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 분석했으며 수도권 레저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 경인 아라뱃길 개통 이후 2019년 말까지 항만 물류 실적은 519만 톤으로 사업 계획 당시 예상치의 8.2%에 그쳤고 이 기간 여객 이용자 수는 누적 93만 2천 명으로 예상치의 20.2%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운하의 수질이 공업용수로도 부적합한 4에서 5급수로 변질되면서 수질 개선을 위해 연간 200억 원의 세금이 더 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아라뱃길 인근 자전거길에서 라이더들의 얼굴을 종종 만나볼 수 있는데 2조 원짜리 자전거길이라는 말이 현재 경인 아라뱃길을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표현일 겁니다. 관광 레저 사업에도 토건의 그늘은 짙게 배어 있습니다. 이곳 알펜시아 리조트는 그 규모에 비해 매우 한산한 모습입니다. 알펜시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꿈의 리조트를 짓겠다며 강원도가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에 약 1조 6천억 원을 들여 조성한 리조트입니다.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적한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겁니다. 올림픽 유치 효과가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알펜시아 사업은 강원도에 빚더미를 남겼습니다.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는 30% 남짓한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알펜시아 건립 비용만 약 1조 6,83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알펜시아가 개장할 무렵인 2011년 강원도 총 예산이 3조 3천억 원 수준이니 알펜시아 사업에 강원도 총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 투입된 겁니다. 강원도는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방안으로 8천억 원을 들여 알펜시아 내 고급 빌라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분양가는 한 채당 20억 원에서 40억 원에 달해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수익화로 이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금융위기와 올림픽 유치 실패로 2008년 9월 당시 분양률은 9.2%의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고급 빌라는 빚을 쌓는 주범이 됐습니다. 특히 고급 빌라를 짓는 과정에서의 잦은 설계 변경 때문에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됐습니다.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담당 공직자들의 무책임과 강원도 개발공사의 방만한 경영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가 강원도 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림픽 특수로 529억 원이라는 최대 매출을 올린 2018년에도 영업손익은 111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알펜시아에 투입한 1조 6천억 원은 모조리 강원도와 강원도민의 빚으로 남게 됐습니다. 2009년에 완공된 태백시 오투 리조트의 상황은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리조트 부근에서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스키장의 슬로프도 오랜 기간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나무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태백시가 황지동 야산 일대에 오투 리조트를 세우는 이유 중 하나는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석탄 산업의 사양화로 태백시의 주 수입원이던 광산들이 1990년대부터 문을 닫기 시작하자 태백시의 수입원이 줄어들고 태백시 인구가 5만 명대까지 줄어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태백시는 오투 리조트를 통해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하고 인구를 유입시키려 했습니다. 탄광도시에서 레저 스포츠 도시로의 탈바꿈을 꿈꾸며 탄생한 오투 리조트. 그러나 오투 리조트는 레저 스포츠 도시의 희망이 아니라 재정위기, 자치단체 지정위기라는 재앙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민간 자본이 유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태백시는 공적 자금만 1,000억 원 넘게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부실한 수요 예측으로 발생한 무분별한 설계 변경은 총 공사 금액을 기존 2,883억 원에서 4,130억 원으로 불어나게 했습니다. 리조트 회원권 판매로 공사 대금을 충당하려 했으나 설상가상으로 리조트 회원권 판매도 부진했고 완공 이후에도 오투 리조트는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4년 6월에 오투 리조트는 지방 공기업 최초로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고 오투 리조트가 파산 위기에 처하자 태백시는 오투 리조트의 채무 2천억 원을 떠안았습니다. 오투 리조트에 투입한 공적 자금과 보증 채무는 태백시의 1년 예상 규모와 맞먹습니다. 그 부담은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석탄 산업 사양화로 침체한 지역 경제는 더 위축됐습니다. 전기요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파산 위기에 몰렸던 오투 리조트는 법정관리라는 극약 처방 끝에 2016년 2월 부영주택의 782억 원에 최종 매각됐습니다. 최초 투자 금액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었습니다. 강원도 내에만 10개의 스키장이 밀집되어 있는데 한국의 스키 인구 증가세는 정체 상태니 오투 리조트의 경영 부진은 누구든 예측할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오투 리조트 사업은 진행됐고 태백시는 2천억 원에 가까운 재정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지방 재정이 파탄이 날 지경에 이르렀지만 오투 리조트 사업을 추진한 공직자, 시공을 담당한 코오롱 콘소시움, 운영을 맡은 태백 관광개발공사 중 그 누구도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은 경상북도의 역사문화자원과 친환경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 기반 조성 사업을 말합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은 총 12년 동안 2조 8,481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3대 문화권에 발을 들인 지자체들은 현재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3대 문화권 사업단지 내에 안동 컨벤션 센터, 세계 유교 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 테마파크를 조성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에만 3,29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안동의 3대 문화권 사업의 실패는 예견 가능했습니다. 먼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안동 3대 문화권 단지에 가기 위해서는 안동 시내에서 차를 타고도 40분을 더 들어가야 하고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불가합니다. 또한 안동 3대 문화권 사업과 비슷한 유교문화 콘텐츠를 내세운 사업들이 경북 지역 곳곳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 개장한 안동의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은 지난해 2억 2,400만 원을 운영 수입으로 거둬들였지만 운영비로 19억 3,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앞으로 안동 3대 문화권 사업은 수십억 적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이라면 경제성, 접근성, 타당성 모든 측면에서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사업을 안동시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삼국유사 테마파크에도 예산 1,10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국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테마파크 조성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테마파크 유지관리비가 군위군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인구가 약 2만 3천여 명인 군위군의 연간 세수입은 120억 원 수준이지만 삼국유사 테마파크 사업의 운영비는 약 5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무리한 사업 추진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사업 완료 후 평가 시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사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적자를 기록하는 사업의 수가 많아질수록 흑자를 내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부의 재정 상황은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22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 조정의 쟁점과 과제를 발표하며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예타 면제 여부가 행정부 재량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언제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남겨둔 시점부터 관련 의논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속가능한 SOC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에 대한 토의는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